가장 큰 벽을 느끼시는 게 대출이에요. 내가 낙찰받고 잔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법특강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경매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가장 큰 벽을 느끼시는 게 대출이에요. 내가 낙찰받고 잔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뭐 신용 회복 중이시거나 다주택인데도 대출이 많으시고 이런 경우, 그리고 제일 문제가 추가 매수 금지약정. 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택수를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지 않고는 이제 다 대출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얼마나 나오냐, 한도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1인 가족이다. 그럼 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대출이 나오나? 그럼 무주택자는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외벌이 가정이다. 그래서 그 집이 있다. 이랬을 때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저는 무주택으로 단타 치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데다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에 보유를 했을 때에 오르는 어떤 것과 내가 단타 치는 그 능력 두 개 중에 뭐가 더 있을 것인가. 그 경매 초보인 여러분이 그냥 아파트 가만히 사서 있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집을 보유를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집도 아무거나 좀 사시면 안 되다 보니까 매매가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이상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집을 사시는 게 하나를 사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3억대, 4억대도 잘 사시면 괜찮은데 1, 2억대다 그러면 이제 오르기가 어려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단타를 쳐서 조금 저축하는 것보다는 경매가 더 낫겠다. 이런 경우에는 좀 직업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거의 세컨드 잡이다 생각하시고 전투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경매에서는 여러 번 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지만 여러 번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벌이 가정으로 했을 때 남편은 직장이 있으시고 사모님은 전업주부다라고 했을 때 무주택이면 보통은 명의자 말고 다른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억대연봉 남편이 대출이 잘 나오니까 남편 이름으로 매매사업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매매사업자 물건은 보통 6억 이하로 해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이 많다고 해도 6억을 넘겨서 9억짜리로 단타를 치시면은 이게 취득세가 3% 구간이라서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6억 이하의 물건으로 하시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전업주부 로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출이랑 세금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너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고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수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소액 경매 단타는 보통은 전업주부도 가능하다. 맞벌이다라고 했을 때는 종잣돈과 대출 한도를 다 비교를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 이름으로는 담보대출을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 이름으로는 신용대출을 받는데 내 종잣돈이 작다라고 했을 때는 신용대출이 많이 나오는 사람 걸로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비교를 해서 대출 한도가 유리한 사람 그리고 신용대출이 더 유리한 사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명의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잣돈이 작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받고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경매 단타는 비규제 지역 6억 이하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 제일 좋은 거를 하시는 게 맞고 경매 단타 이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업의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낙찰가와 세금을 고려를 했을 때는 비규제 지역 6억 이하로 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경매로 아파트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물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10개다. 그럼 그 10개 중에서 얘는 좀 너무 시세가 불안하고 얘는 잘 모르겠고 얘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추리면 한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3개를 줄을 세워서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픈론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는 입찰 전에도 대출 상담을 유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실전반에서는 주영민 사무장님이 대출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봤지만 거기서 대출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자, 일단 나는 얼마를 갖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종잣돈이 3천만 원 미만으로도 경매를 할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아주 소액 물건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세 차익이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를 해도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억대 아파트다. 그러면 차익 1,500을 목표로 입찰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차익을 내고 순수익이 500 정도는 납니다. 그래서 종잣돈 3천만 원 정도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1억이다 라고 하면은 1억이면은 대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4억대, 5억대 입찰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것을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종잣돈 1억 있으신 분이 1억 3천만 원짜리 입찰을 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금액에 누가 낙찰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억 있으신 분이 1억대 입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억 있으신 분은 더 큰 물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에는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있는데 완전 창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규제는 가계대출만 하고 사업자대출은 대출 규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대출 실행 시 전입을 해야 되고 LTV를 40%, 70% 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좀 달라요. 자, 소득이 없는 주부가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인정소득으로도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없어도 카드 사용액으로 1년에 2,400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으로 보고 대출이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액대가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천에서 7천만 원이면은 1억대 아파트에서 2억대, 3억대까지인데 그냥 주부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커버가 되는 수준이라서 소득이 없는 주부가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는 충분히 가능해요. 소득이 없는 주부가 7억대 이런 거는 대출이 어렵지만 3, 4억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를 카드로 쓴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소득을 몰아서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충분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편 소득이 충분해도 내가 버는 돈이랑 남편 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주부라서 내 소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하고 살려면은 스스로 부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돈을 받는 사람의 종속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내가 부모님께 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할 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받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딸이 번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을 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부양하는 능력이 있는 게 되게 좋고 세금적으로도 연봉 1억인 사람이 차익 5천만 원 내는 거랑 소득이 없는 사람이 5천만 원 내는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반드시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어떤 부업보다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카드를 2천만 원 정도 쓴 사람이 이게 부동산 계산기예요. 제가 이 자료에다가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댓글 더보기란에서 참고하셔서 내가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 2천만 원일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카드 2,500만 원 썼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소득으로 봐요. 그러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한 3억 정도가 가능해요. 이게 가계대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카드 사용액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 소득을 끌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카드를 계속 내 이름으로 안 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또 2,400 정도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부러 좀 현금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고 이 소득을 만들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수를 쓰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올해 소득이 없어서 인정소득으로 했지만 이번에
이제 경매 단타로 소득을 만들면 이게 내년에는 또 인정소득이 아니라 정확한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확한 소득으로 또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두 번 해서는 또 부자가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올해 준비해서 또 내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를 매매 사업자로 만들어서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엄마 이름으로 소득을 만들고 또 그 소득이 엄마의 생활비가 되시고 해서 엄마 명의도 사용하면서 엄마 소득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어머니들이 지금 40 몇 년생이신데 연봉이 1억이에요. 매매사업자로.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멀리서 보면 길이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면 틈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드 사용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소득이 있으면 소득 있는 대로 다 가능하시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대출은 여러분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담보가 갚는 겁니다. 담보대출은 담보가 갚는 거니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